흔히 말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 나이 들수록 부담을 더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젊은 환자들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나이 외에도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척추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말은 맞는 건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척추의 노화는 10대 중후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고령의 환자에서도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고요. 대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 고령의 환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10대 중후반부터 척추의 노화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10대부터도.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퇴행성 척추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학생 때 그 공부하는 자세랑 행동 방식 등이 좀 바뀌면서 운동이 줄어들고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측만증이나 후만증 생기는 환자들도 많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척추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환들이 이렇게 젊을 때 관리를 안 하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젊을 때부터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점차 진행해서 뭐 수술에 이른다든가 치료를 하게 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20, 30대의 젊은 친구들도 많은가요? 예,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외래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대학원생들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예. 간혹 이제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퇴행성 척추 질환, 이 퇴행이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했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자세라든지 관리 방법의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척추는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한 번 쓰고 버리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워있는 자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동들에서 허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운동이나 근력 저하 같은 것들을 발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퇴행이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잘못된 자세나 관리를 잘 못했다, 많이 사용했다, 이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허르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떠올립니다. 맞나요? 가장 흔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협착증, 그리고 그 외에 뭐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것들도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게 어떤 질환들입니까? 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가는 길이 정상적인 크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 인대나 뼈들이 자라들어서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질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둘 다 퇴행성 변화에 따라 생기는 질환들이고요. 네. 그럼 척추의 퇴행, 노화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은. 예,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누워있는 자세 빼고는 모든 동작에서 허리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입니다. 예. 근데 참 나이 들수록 척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참고 보지 않으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대부분 많이 참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차피 노화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좀 빨리 발견을 해주면 약물 치료만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서 네.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좀 힘들다 싶으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참다 보면 어쩌지 하다 보면 또 버티고 또 참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예. 참다 이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때는 거의 뭐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존적 치료를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예. 너무 증상이 심해서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좀 경피적인 뭐 시술이 필요한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경추, 요추, 척추관
이게 척추가 가장 건강할 때와 비교할 때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걸까요? 이제 정상적으로 경추랑 요추는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양식의 전망곡을 보이게 되고 예. 등 쪽으로 후망곡을 형성하고 있는데 또 이제 디스크는 수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푸석푸석해지게 되고 그 기능이 줄어들게 되면 디스크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인대나 뼈 조직들에서 대신하다 보니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차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뭔가 모습의 변화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변에 정상적인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커지면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자꾸 자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생기는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퇴행성 척추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랑 자세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래 젊은 분들은 침대 생활에 의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우리 어르신 세대만 해도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바닥 생활을 하게 되면 앉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게 되는 자세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척추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공부하고 운동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안 좋은 자세일까요? 척추의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자세 좋긴 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렇게 자세를 유지한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만 앉아 있으면 허리를 굽히게 되고 특히 바닥 생활하게 되면 허리를 많이 굽히고 앉게 되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양반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안 좋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바닥 생활보다는 침대 생활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외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침대를 가능하면 쓰시는 게 좋겠다. 예. 정 안 되면은 그냥 의자 생활이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침대라고 한다면 좀 딱딱한 침대 어느 정도의 쿠션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의 만곡이 배가 이렇게 나오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걸 쓰게 되면 그 만곡이 저해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약간 그 만곡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쿠션이면 좋은데 또 너무 푹 꺼지게 되면 그것도 오히려 안 좋고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건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렇군요. 목이나 허리처럼 퇴행을 부르는 원인 지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흉추 같은 경우는 그 갈비뼈가 뼈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경추랑 요추는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조직입니다.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몸에 있는 신경이 그 척수신경은 보통 허리 1번 정도까지만 내려와 있는데 그 밑으로는 마비를 만드는 척수신경이 아니라 통증을 야기하는 척추신경이 지나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경추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생기지만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면 마비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추에서는 척수신경이 별로 없고 척추신경만 있다 보니 대부분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목에서 경추 부분에서 척수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 쪽에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 이게 증상으로도 다른가요? 초기 증상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대부분 급격하게 증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조직들이 커지면서 생기는 거라서 증상이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에는 다리 저림이나 통증 정도는 나타나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걸을 때 통증이 심하게지고 쉬면 좀 나아지는 이런 신경학적 파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럼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게 추간판 탈출증인 거죠? 예. 뭐라고 표현들을 하시나요? 이 통증을? 통증이 이제 대부분 가장 흔한 통증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걸을 때 그러신 건가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나 항상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적인 증상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통증을 또 표현을 하시나요? 대부분 뭐 한 1년, 2년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뭐 다리가 조금씩 저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걷기가 힘들다. 조금만 네.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터질 듯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다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행은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디 가면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된다고 예. 그게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허리를 굽히고 펴는 거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좀 달라지나요? 이제 허리를 굽히게 되면 그 신경이 그 눌려있던 공간이 일부 확장되게 되고요. 그다음 예. 그쪽 부분으로 혈류가 개선되면서 증상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굽히는 자세가 환자한테는 편한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굽히시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시리고 저린 것도 척추의 문제일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사실 시리고 저리다는 건 이렇게 신경보다는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리가 시리고 저린 증상은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척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혈관 문제인 경우는 걷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쉬어도 증상이 좋아지질 않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 문제 환자들은 초기에 치료 안 하고 놓쳤을 때 이제 뇌경색처럼 하지에 경색이 생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괴사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리고 저리다고 해서 그냥 넘길 게 아닌 거군요. 네,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물건을 자주 놓칠 정도로 팔에 힘이 없는 것도 그리고 다리가 풀리는 것도 역시 증상일 수 있다. 이건 어떨까요? 이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신경이 눌려 생기는 문제고요. 예. 대부분은 팔 쪽과 다리 쪽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 경추 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추에 있는 그 뇌랑 똑같은 척수신경이 압박당하게 되면 그 경로에 따라서 마비나 위약 같은 신경학적 결손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젓가락을 놓친다든가 보행이 좀 불편해진다든가 좀 휘청거린다든가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내원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리는 것도 목에 문제가 있을 때와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위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린 느낌은 이제 주로 척수신경이라는 마비를 만드는 신경보다는 척추신경을 눌려 생기는 문제인데 통증을 만드는 신경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시린 느낌이 팔 쪽에 국한되는데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가 팔을 들면 오히려 편하다든가 이런 시리거나 저린 느낌이 있으면 경추 질환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목 쪽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목조가 있을 때. 예.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로 내려오는 건가요? 대부분은 허리 쪽에 문제 있을 때 증상 생기면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두통도 증상 중에 하나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목에서 그 우리 뒤쪽 머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근육이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 뒤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경직이 심각하다든가 신경이 좀 눌렸을 때 후두부 쪽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두통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하고 혼동하고 짐작하는 부분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제 환자들이 두통이 생기게 되면 뭐 나 뇌출혈 아니냐, 뇌경색 아니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부 MRI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조금만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면 예. 두부 문제인지 경추 문제인지 구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만나시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환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몸을 약간 웅크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허리를 굽히게 되니까 그걸로 이제 아까 말씀 혈류 개선이랑 신경 가는 게 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자세는 국한을 시키진 않습니다. 자기한테 네. 가장 편한 자세를 권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척추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바로 맞고요. 누워 자는 자세.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조금 쪼그리거나 앉아서 쉬면 증상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많이 못 걸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시면 많이 못 걸어서 여행 가기도 좀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걷다가 쪼그려 앉아 쉬었다가 다시 걷다가 쉬었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겠군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까? 대부분 초기에는 디스크랑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저린 정도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면 걸을 때 많이 힘들어할 정도면 많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경과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아야 되는 게 이제 파행이 나타나는 시할점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예.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까? 딱히 단계를 나누지는 않고요. 뭐 해부학적 구조나 영상 소견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지는 않고 네. 대부분 처음 증상은 저린 느낌 정도, 그러다 점차 통증이 생기고 좀 더 악화되면 이제 파행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검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되고요. 환자 병력 처치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영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척추에는 분절이 많다 보니 어느 분절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CT랑 MRI 검사가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CT가 저렴하니까 CT가 좋은 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CT는 뼈를 보긴 좋은 검사인데 신경이나 인대를 보긴 별로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을 목적으로 한다면 두 가지 검사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신경 상태 좀 자세히 보려면은 MRI 검사를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건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인데 척추 문제로 죽고 살지는 않거든요. 이제 머리 문제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수술합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척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감내할 정도의 통증, 그다음에 잠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 어느 정도 제약을 받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잠도 잘 못 자고 마비 생기고 너무 힘들게 파행도 심해진다라고 하면 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는 건가요? 초기에 증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대부분 약물 치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진상에서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약물 치료만 호전된다라고 하면 호전된 상태에서 운동하고 자세 바로 유지하면 증상 개선될 수 있는 거죠. 예.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뭐 먹는 약이나 주사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먹는 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진통제는 뭐하러 먹냐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통제의 역할은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소염작용에 의해서 역할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소염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드시는 게 초기 통증을 제어하는 데 중요하고요. 염증도 제어할 수 있고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예. 속이 좀 쓰리죠. 예, 소염진통제가 이제 위장 장애를 많이 만든 약들이 있어서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적은 약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좀 드시다 증상이 개선되면 간간히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남성 환자가 많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습니까? 척추 질환에서 유일하게 특별히 성비의 차이가 없는 우리 몸에서 질환들 중에 성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척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간판 탈출증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를 말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하지 통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도 또 급격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처음엔 통증은 나타나지만 환자들 따라 간혹 발목에 힘이 떨어진다든가 마비의 증상으로 오는 환자들도 있고요. 다리가 저리는 증상들이 오는 건가요? 예, 대부분 저린 증상으로 시작하고 통증으로 이제 악화 경로를 밟게 되는 거죠. 그 통증을 뭐라고 표현들을 하시나요? 뭐 심한 분들 차라리 나 죽이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상당히 심한 건 가만히 있을 때 그런 건가요? 걸을 때 그런 건가요? 걷지도 못하시고요.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다리를 쪼그리고 계시거든요. 너무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퇴행성 질환으로 척추 전방전이증인가요? 예.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퇴행성 질환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지적이 되는데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척추는 정상적인 정렬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렬이 무너지면서 뼈가 앞으로 나오는 거를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고 뒤로 빠지는 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움직임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곧게 서 있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빠지는 정도가
우리가 4단계로 나누는데 대부분 1, 2단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건 여성 환자가 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역시 성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예. 증상은 어떨까요? 척추관 협착증하고 혼동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초기에는 허리뼈가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통이나 엉덩이 부위 쪽으로 떨어지는 통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변의 인대랑 뼈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경 간기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협착증이나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 혼동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많이 들어본 질환은 아닌데 이것도 흔한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허리 부분에서 3대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전이증.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질환이죠. 예. 그럼 이것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퇴행성 변화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협부결손이라고 해서 뒤에서 뼈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게 선천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인해서 전이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나요? 대부분 증상은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부위 통증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파행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다리 쪽 저리고 땡기고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허리나 엉덩이 쪽이 좀 뻐근하게 느껴지시는 걸까요? 예, 초기 증상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걷는데도 좀 통증이 옵니까? 처음에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앉는 자세가 더 특히 힘들 수 있거든요. 예. 앉게 되면은 우리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서 있는 경우에 비해서 분산되지 못하고 허리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앉는 자세가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퇴행성 척추 질환의 발병 위험들을 높이는 요인들을 조심하고 또 관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상에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좀 자주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하거나 뭐 직장에도 1시간 정도 앉아서 작업을 하면 꼭 한 10분 정도는 약간 땡긴다는 느낌 정도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을 좀 뒤로 젖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스트레칭이라고 한다면? 뒤로 젖히는 것도 좋고요. 예. 사방 운동이 다 필요하거든요. 예. 굽히는 것도 필요하고 옆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운동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요. 근데 누구에게나 운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척추 질환을 앓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운동을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되면 그때는 근력 운동을 해서 허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있고요. 네. 그럼 운동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한계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상은 잘 권하진 않습니다. 예.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제 제가 환자들 권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게 이제 걷는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수영 이 세 가지를 주로 권하는데 걷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척추에 가장 그 영향을 그 하중을 덜 주는 운동이 걷는 운동이거든요. 예. 서 있는 자세를 갖게 되면 다리 쪽에서 이제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허리에 걸리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요. 약간 속보로 걷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고, 그래서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좀 안전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팡이는 이제 노인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낙상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통증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때문에 낙상으로 골절의 위험이 생기다 보니 지팡이 쓰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은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듣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사람은 침대 매트리스가 딱딱한 게 좋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합판을 대고 요를 깔고 자는데요. 이게 허리 디스크 수술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나이 들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그 어르신들 보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자세가 편해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는 허리가 바로 안 펴지고
굽힌 상태로 있다가 서서히 펴지는데 이게 척추 협착증의 신호라는데 많이 걱정되거든요. 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바닥이 딱딱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분은 좀 두꺼운 합판을 대고 요를 깔고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허리의 정상적인 배가 나오는 양상의 전망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꺼지는 느낌이 드는 매트리스를 쓰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근데 너무 꺼지는 거는 몸이 전체적으로 꺼지다 보니까 오히려 허리의 만곡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꺼지는 양상의 가장 편한 침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인가요? 비교적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간판은 젊었을 때는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를 유지하다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푸석해지면서 망가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추간판에서 호전이 일부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절개를 작게 해서 현미경이나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망가진 디스크를 100% 제거를 못하다 보니 남아있는 디스크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환자는 나이 들면서 척추관 협착증의 위험이 높다. 이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 맞는 얘기고요. 예. 이제 수액의 변성 때문에 디스크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인대나 관절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꺼워지면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니까 협착증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허리를 굽혀야 편하다라고 하면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허리를 굽히는 동작 자체는 신경 나간 게 약간 벌어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류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증상 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개선되다 보니 이게 좋은 자세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오는 분들도 계십니까?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협착증 디스크다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같이 오는 경우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가뜩이나 협착증 때문에 공간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 디스크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통증이 심하게 올 수 있고요. 그다음 마비의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증상의 긴가민가 고민하기보다는 검사를 통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비 같은 신경학적 결손이 있으면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마비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 감내할 정도의 통증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뭐 지켜볼 수 있겠지만 보행도 힘들고 잠도 못 잘 정도의 통증에 자기가 이렇게는 못 참겠다 싶을 정도의 통증이라고 그러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행성 척추 질환의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법, 일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잦은 스트레칭 통해서 허리 근력 이완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너무 무리 가는 행동도 좀 자제하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속은도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형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